할렐루야.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 부족하고 아버지 모자란 죄인이 이곳에 나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아버지 정말 진리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더 깨닫고 알며 배우며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못 전하는 것들, 부족한 것들 다 주님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사람을 세 분류의 인종으로 나눌 거예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이기도 해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두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노아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에서 어떻게 이 많은 이 세 가지의 인종들이 나왔을까요? 딱 보고서 그러면 아담은 좀 다른 인종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주님께서 딱 따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 가지 신화도 있대요. 사람이 주님께서 흑으로 이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예쁘게 잘 구우면 황인종, 조금 약간 덜 구웠다 백인종, 그러면 좀 많이 구워서 좀 탔다 흑인종, 이렇게 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우리 황인종들이 많이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종들의 색은 모두 다 같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앞에 세 명이 백인종이고 요렇게가 황인종, 요렇게가 흑인종이라고 해요. 이렇게 쭈르륵 놓고 봤을 때 정말 쫙 달라요. 되게 예쁜 팔레트처럼 이렇게 짜라락 나눠져 있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듯 정말 같은 사람이고 같은 흑인종, 같은 백인종, 같은 황인종인데도 불구하고 색이 다 달라요. 우리 지금 옆에 주위를 둘러보면 나랑 피부색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딱 보면은 우리 교회인들 중에서도 아무도 피부색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피부색을 나눴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요렇게가 이제 백인들, 황인들, 여기가 이제 흑인들을 많이 사는데, 이제 이 세 가지의 모든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흔히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유전의 법칙이에요. 우리 그때 유전은 법칙이라서 뭐뭐이다라고 끝난다고 했었죠.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딱 황인종, 흑인종, 백인 이렇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얼굴의 면적, 코의 모양, 그리고 내 머리카락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내 머리카락이 엄청 꼬불꼬불거리면서 라면처럼 생겼냐, 아니면은 그냥 일직선으로 쫙 직모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나눠지고, 얼굴 면적이 이렇게 크냐, 요렇게 작냐, 그리고 코의 모양이 엄청 높냐, 엄청 낮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는 부모님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나요. 이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정할 때 나는 이때가 약간 기억하시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나는 이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유전자를 약간 받았을 것 같고 난 이런 걸 받았을 것 같다. 아무도 없죠. 이때 선생님도 기억 못 하는데. 근데 유전자로 다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보면 항상 부모와 자식은 닮았어요. 이게 바로 엄마와 딸인데 40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비슷한 장소에서 그리고 똑같이 생겼어요. 연예인 김유정과 김윤정의 오빠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남희석 분이신데 아버지예요. 요 아버지고 소유 언니예요. 그리고 우리 창대와 김상보 장로님이시죠. 되게 닮았어요. 이 사진 보고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딱 정말 가족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또 닮았어요. 쭉 보면 조금만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이 닮았어요.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아 가족이구나, 저 사람들 가족이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우리 유전자들은 다 부모님께서 다 이렇게 물려주신 것들이 다 정말 멀리서 봐도 저 사람과 저 사람 가족 이럴 정도로 주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유전자는 열성과 우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 보면 혀말기, 뭐 손가락볼, 뭐 귓볼, 뭐 엄지 손가락 이것을 봤는데 선생님이 이게 딱 보고서 아 나는 철저하게 열성이구나. 철저하게 열성이란 걸 한 번 더 알 수 있었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성과 열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우성은 대신에 대문자 M으로 표현할 거고요. 열성은 소문자 M으로 표현할 거예요. 다들 과학 시간 이거 한 번쯤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 봤죠? 이렇게 기억을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우리 우성 유전자가 강한 사람들은 보통 흑인이고, 열성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백인이에요. 그러면 이 정말 순수한 흑인과 정말 순수한 백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우리의 피부색을 정말 주관하는 게 멜라닌 색소예요. 이 멜라닌 색소도 이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당연히 유성 유전자가 많으면 내 피부가 좀 더 까맣고, 내가 열성 유전자가 많으면 내 피부가 좀 더 하얗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우성 정보만 가득한 순수한 흑인과 열성 정보만 가득한 순수한 백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무슨 색이 나타날까요? 황인? 이렇게 둘이 만나면 정답은 자식을 낳으면 혼혈갈색이 나와요. 흑인도 백인도 아닌 혼혈갈색이 나와요. 근데 이 혼혈갈색이 황인족이냐? 아니에요. 황인족은 아니고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고서 이 뮬레트 브라운 뭐야 이게? 이 사람은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혼혈갈색이면, 이 혼혈갈색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자식들은 여러 가지 색, 환상적이게 나온다고요. 모든 색이 다 나와요. 백인도 나올 수 있고요, 흑인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약간 뮬레트 브라운인 아까 그 혼혈갈색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 인종들이 흑인이 막 몇 수십 년대 막 10세대를 이렇게 쭉쭉쭉 거쳐서 이 사람은 흑인만 나왔고, 이 사람은 백인만 나왔고, 이 사람은 혼혈갈색만 나왔고, 이 사람은 뭐 황인종만 나왔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세대만 내가 뮬레트 브라운 혼혈갈색이기만 하면 모든 세대의 자식들을 만나면 다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명 낳으면 3명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이분이 이제 백인 어머님이시고 요분이 이제 흑인 아버님이신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전혀 다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예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흑인과 흑인끼리 결혼하면 딱 정확하게 흑인 유전자만 가진 사람들만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인과 백인끼리 결혼해도 흑인 딱 그냥 거기는 백설기 집안이 나와요. 어느 집안 가면 엄마부터 시작해갖고 자식까지 쭉 하얀색인 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뭔가 태운 건 아니야. 스스로 태운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집이 있어요. 이게 다 열성 유전자, 우성 유전자에 따라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 뮬레트 브라운이 황인종이냐? 그것도 아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이 뮬레트 브라운은 그러면은 PPT가 잘못됐네. 그러면 우리 아담은 혹시 어떤 인종일까요? 황인종? 나 약간 흑인 인종인 것 같다. 아담 흑인 인종인 것 같다.
아이보리색을 가진 어떠한 약간 특수한 인종인 것 같아요. 백인, 황인, 정답은 물레또 브라운이에요. 혼혈 갈색이요. 주님께서 아담은 혼혈 갈색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 신기하죠. 그래서 아담이 나중에 자식을 낳고, 그럼 하와도, 아니 아담도 물레또 브라운이었으니까 하와는 주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는 사람이니까 아담도 물레또 브라운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자식을 낳았어요. 쭉쭉쭉 낳았어요. 이 사람들 자식들은 한 가지 색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낳을 때마다 오, 얘는 피부색이 까매, 오, 이러면서 낳았을 거고, 또 하나 낳으면 오, 얘는 하얘, 오, 뭐지? 또 낳았는데 얘는 나랑 같은 피부색이네, 뭐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하면서 자식을 100명을 낳아도 100명이 다 다른 색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조금씩 같지만 미묘하게 다른 색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인종에서 이 사람들이 막 분포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아프리카 가고 햇빛을 많이 받아서 난 새카매졌어, 나는 까만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까맸던 원래 흑인인 사람이 그쪽에 가서 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흑인인 사람들은 아프리카 쪽에서 원래 그쪽에 가서 함이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함은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흑인이라서 그쪽에 가서 털을 잡으니까 그쪽은 흑인이 밀집한 구역이 된 거고, 아시아 쪽에서 야벳이 갔으니까 그쪽은 이제 약간 흑인도 아니지만 백인도 아닌 애매한 색깔의 그쪽이 터전이 닿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인도 햇빛을 못 봐서 뭐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백인인 사람이 그쪽에 가서 그냥 털을 잡은 거예요. 이걸 보고서 주님께서 혹시 그래서 이게 셋인가? 함과 야벳과 셈이 그래서인가 혹시? 이 생각도 선생님이 살짝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 다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 다양성이 다 유전의 법칙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살짝 하나 더 있어요. 말씀 하나 보고 할게요. 창세기 4장 22절이에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이게 뭐냐면 두발가인이 동과 철을 사용해서 기계를 만들었대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면 신석기, 구석기, 뗀석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항상 배우는 게 뭐냐면 돌을 사용했다가 이제 구석기가 돌만 그냥 사용한 거고, 신석기가 돌을 살짝 가공한 거고, 이제 철동기를 이제 가공을 한 거죠. 또 그랬을 때 창조론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은 원래 좀 멍청했어, 우리 조상들은 약간 좀 지혜가 좀 부족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로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면 주님께서 인류를 딱 만들고 나서 정말 극초반이에요. 이 두발가인이 언제 태어났냐면 라멕 바로 다음이에요. 라멕 바로 다음인데 아담이 이제 라멕까지 보고 죽었어요. 이제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보고 라멕까지 보고 너가 라멕이구나 하고서 딱 죽고, 두발가인이 이제 철과 동을 향해 이제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은 원래부터 돌이나 아니면 철과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원래 똑똑했던 거예요. 원래 똑똑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넘어올수록 이제 조금 변질이 됐죠. 살짝 이제 저처럼 선생님처럼 살짝 이제 공부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너무 재능이 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담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의 동물이 아니라 정말 종류별로의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기억을 다 한 거예요, 아담이. 선생님은 한 여기서부터 A까지 너는 나비, 너는 뭐 딱 짓다가 너가 뭐였지?
이럴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너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러면서 선생님은 살짝 까먹을 것 같은데 아담은 이거를 100개면 100개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되게 기억력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모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시대가 시대별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돌도 사용했고 철도 사용했고 동도 사용했고 돌을 조금 가공해서 신석기 때처럼 사용도 했던 거예요. 이 같은 시간에 공존이 돼 있으면 왜 같은 시간에 공존했을까라면서 자료를 살짝 찾아봤는데 저희 영상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 간단하게 하나만 볼게요. 이 사람이 조회족이에요. 조회족은 원주민 부족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외부와 일절 소통 없이 살고 있는 이들은 취재진이 다가가자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맨살에 얇은 가죽끈만 겨우 허리에 걸친 남성들이 강 주변에 서서 크게 손짓합니다. 손바닥을 비비고 휘파람을 불어대며 몸을 연신 움직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취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마존 산림 지역 깊숙한 곳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들입니다. 브라질 국립원주민재단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돼 살고 있는 이들을 영상에 담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북서부 아크리주와 페루 접경 지역의 아마존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나무 열매와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마존 산림 지역에는 원주민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브라질 전체 국토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앞서 끊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조회족인데 이 조회족이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PPT를 보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사냥을 하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컴퓨터가 있는지 혹은 뭐가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와 함께 공존해서 살고 있죠. 이런 것처럼 구석기부터 지금 모든 이 시대들이 우리와 함께 발전된 사회, 안 발전된 곳도 다 같이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에 대해서도 하나 알아볼 건데 이렇게 많은 그러면 이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 현재 인구들이 이게 정말 50만 년 진화론에 따라서 50만 년 동안에 해서 발전돼서 우리가 이렇게 60억 인구가 된 걸까요? 이거를 살짝 볼 건데 지금 인구 증가율이 많이 이쪽이 증가됐죠? 그럼 이거를 거꾸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에서는 50만 년 동안 2명의 사람이 현재 65명이 됐다고 해요. 65억 명. 죄송해요. 65억 명이 됐는데 이게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인구는 급수적으로 확 하고 늘어나요. 되게 서서히 사사사사사삭 하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요. 그럼 50만 년 전에 벌써부터 살짝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봐주세요. 요것만. 자, 그러면 진화론에 따르면 50만 년 전에 내가 2명이었어요. 그러면 500년 후에는 제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년이 흐른 후에는 8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의 2승, 2의 4승, 2의 8승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뭐 2의 나중에 뭐 한 3,000명 이렇게 될 건데 이러면은 끝도 없이 뒤에 숫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그래 힘들다. 우리 10승으로 바꾸자. 우리 이진법이 아니라 10진법으로 바꾸자 해서 10진법으로 바꿔요. 근데 이 계산이 사실 뭐냐면 김명환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계산이에요. 이 계산이 이렇게 10진법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의 현재 65억 명 내 인구가 10의 300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300승이 무슨 뜻이냐면 1 쓰고 공을 300개 붙인 거예요. 공을 300개 붙이면 차마 공을 300개 쓰기도 전에 선생님 손가락이 힘들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 100억이 우리가 100억 명의 사람이 10의 10승이에요. 그러면 10의 300승이면 이게 되게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10의 그냥 막 290배요. 이게 아니라 10의 290승이에요. 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 이제 창조론에서는 4,500년 전에 노아의 식구들 8명이 인구가 65억 명이 됐다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65억 명의 인구가 50만 년으로부터 시작해서 2명이 65억이 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4,500년부터 시작해서 8명이 65억 명이 되는 게 빠를까요? 500만 년? 50만 년? 전자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지구만한 크기를 만들려면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예요. 자, 선생님만한 사람을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선생님만한 몸이 아니라 아연 선생님만한 몸에 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이 있는데 이 관을 지구만하게 해보려면 10에 12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인구가 65억 명이 되려면 10에 300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지구 안 되네. 태양으로 해볼까? 10에 28승이에요. 택도 없어요. 더 크게 가볼까요? 태양계로 가보면 10에 39승이에요. 더 택도 없어요. 광년으로 가도 10에 39승이에요. 이 1광년이 지구를 빛의 속도로 7바퀴를 돌아야지만 가는 속도예요. 7바퀴를 간 속도예요. 우리 천체의 은하, 뭐 태양계 말하는 거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은 없지만 이제 하면 10에 64승이에요. 아직 100승도 안 갔. 10승 조금 넘고 아직 300승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너무 이걸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창조론을 계산하면 60억이 정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10의 2승, 4승, 3승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가서 2의 n승이 돼서 50억이 되고 했을 때 이제 십진법을 아까 난다 그랬었죠. 2명이었던 사람이 150년 뒤에는 4명이 되고 300년 후에는 8명이 되고 450년 후에는 1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0년 후에는 총 20명이 되는 거고 150년마다 총 2배씩 늘어나니까 쭉쭉쭉쭉 가다 보면 이거를 쭈루루루 계산해서 가다 보면 총 4,500년 후에 60억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로그가 무슨 말이고 도대체 저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서 아연 선생님이 또 이제 이과시잖아요. 물어봤어요. 아연 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조선시대 초기가 조선시대가 총 500명인데 조선시대 초기 2명이 있던 사람이 500년 후에 말기에 4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계산이 나오는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화론이 맞는 게 아니라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창조론이
이 우리 은하를 쭉 계산해봤을 아무리 계산해고 아무리 사람들을 뭉쳐봤자 10의 64승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500년마다 100억의 인구가 멸종되거나 혹 100억의 인구가 멸종이 돼야만 이 숫자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몇만 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 이거는 진화론은 되게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해요. 김명훈 교수님께서.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사실 더 잘 설명해드리고 더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조금 지식이 짧아서 선생님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고 모르겠다면 선생님이 다음 주 일요일까지 완벽하게 알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주님께서 이렇게 쭉쭉쭉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게 있구나. 우리가 인종을 3가지로만 간단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을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딱딱 백인종이다, 흑인종이다, 혹은 황인종이다라고 나눌 수 없듯이 주님께서 딱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유전자에 맞춰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그거에 이렇게 늘어나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너무 횡설수설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족한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횡설수설하고 아버지 아이들에게 제대로 말도 못했던 아버지 그 일들 기억들을 아이들 머릿속에서 아버지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이들이 더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더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